그래서 1등급 4%를 만들려면 아이들이 100점을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100점짜리를 맞지 않게 100점 방지용 문제를 몇 개를 낸단 말이죠. OECD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내신과 대입, 수능이 상대평가, 둘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변별만 있는, 교육은 없고 애들 줄만 세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점 방지용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의 목표는 변별력입니다. 누가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입니다. 정말 수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 4개 중 하나는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정작 시험은 여전히 변별력을 최우선하던 때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 상태 평가로 인한 시험 제도가 고등학생의 투표자가 되는 지름길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저는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과서 내용이 교육과정 범위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마땅한데 사실 이게 되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변별력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선생님, 이 학교 수학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나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어머니,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푸는 아이들은 다 풀어요. 문제가 쉬워지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라고요. 대신 시험을 치고 온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행을 미리 여러 번 한 친구들과 저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킬러 문항으로 수학에서 등을 돌리는 학생들. 저는 이제 정시로 대학을 온 입장에서 교과서로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수능을 과연 1등급을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인 학생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론 킬러 문항의 정답을 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학원, 사교육은 가정 환경과도 직결됩니다. 수학 교육 과정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이 난이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있어서의 그 학력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 배경의 영향이 더욱 커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학교에만 의지하는 학생들은 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등교일 수가 감소하면서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죠. 상위권 학생은 사교육으로 오히려 성적이 오른 반면 하위권 학생은 유일한 교육의 창구인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학업에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법은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공교육의 역할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가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이제 교육의 제도 정책이 격차가 심화되기 이전에 조기 개입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